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또 앙뚜안 갈랑의 천일야화입니다. 예. 한두 달 전인가요? 이 시간에 앙뚜안 갈랑의 천일야화 1권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앙뚜안 갈랑의 천일야화는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5권에 실려 있는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이야기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작품 읽으셨죠? 네. 저는 만화로 잠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예. 맞아요. 만화로 예. 또는 동화로. 예. 제가 오늘 이 작품을 굳이 고른 이유는 예. 만화로 보거나 또는 예. 영화로 보거나 예. 또는 동화로 오래전 읽었거나 예. 그런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정작 이 앙뚜안 갈랑이라는 프랑스의 동양학자이자 아랍 문화를 해설한 이 작가가 소개하는 이른바 고전 원본으로는 읽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아라비안 나이트 또는 천일야화로 일컬어지는 이 작품을 우리는 아쉽게도 직접 만나기 어렵죠. 이 리처드 버턴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아라비안 나이트 또는 오늘 소개해드린 앙뚜안 갈랑이 편집해서 소개하는 천일야화로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 직접 아라비안 나이트를 번역한 판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우리는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소개하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동화나 만화나 영화로만 봐왔지 직접 이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은 사람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 읽어본 바에 따르면 네. 저도 정작 아라비안 나이트를 꼼꼼히 읽기는 처음입니다만 예. 너무너무 재밌고요.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와 9명의 도적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못된 형과 착한 동생이 40명의 도적이 숨겨놓은 보물을 두고 다투다가 어떻게 이 알리바바가 부자가 되는지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제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여종입니다. 여종.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가 실제로 혁혁한 공을 세워요. 알리바바는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여종이 40명의 도적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네. 이 작품은 정말 저에게는 각별하게 와닿았어요. 이 여종을 중심에 두지 않고 예. 알리바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여종 이름이 모르기안인데 대단히 영리하고 꽤 많고 총명한 아가씨였습니다. 이 모르지안이라는 카심의 여종의 혁혁한 그 도적 제거기.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이야기 봐도 동화책으로 보면은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페이지가 훌쩍 넘는 160페이지 이르는 장편 소설급의 작품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아프리카의 마법사부터 시작해서 술탄, 대제상, 그리고 공주와의 사랑 대단히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 반지와 램프라는 그 요정을 품고 있는 물건들이죠. 반지와 네. 램프 이야기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이야기에서 알라딘이 신기한 램프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불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면은 대단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 배경은 중국 땅입니다. 중국이 배경이고요. 네. 알라딘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 알라딘이 어느 날 아프리카 마법사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기한 램프를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엄마 말도 안 듣고 거의 이 불황한 노릇을 하던 아이가 신기한 램프를 구하면서 정말 교양 있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라딘과 그 엄마는
호르몬이는 정말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요. 네. 자신들이 가진 신기한 그 램프를 오남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이용했죠. 그런데 우리 알라딘이 공주와 사랑에 빠지면서 좀 달라지긴 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하룻밤 사이에 궁전이 세워지는 거 하면은 네. 뭐 모든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그런 그 알라딘의 램프의 그 힘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런 지점입니다. 이 알라딘이 금은 부활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대단히 검소한 생활을 합니다. 그는 이미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마법사와의 일이 있은 후 더 이상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신 산책을 한다거나 새로 사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시내의 큰 상점에 들어가 거기 모이는 지체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들을 통해 그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어렴풋하게나마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라딘이 아프리카 마법사의 그 음모, 흉계를 뚫고 이 신기한 램프를 구하면서 정말 교양 있는 성인이 되어간다는, 제 식으로 정의한다면 이른바 성장 소설 또 성장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류사의 예절도 배우고요. 교양도 익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갖추게 되죠. 네. 그러면서 술탄이 지배하는 중국 땅에서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온갖 음모를 헤쳐나가면서 이 공주와 결혼에도 성공하고요. 이 과정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바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알라딘은 자신들이 가진 그 부를 자기 혼자 소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주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공을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게 되죠.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 백성들이 알라딘을 사랑한 나머지 어떤 맹세를 할 때도 알라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풍습까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알라딘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만사를 제쳐두고 나섭니다. 예를 들면은 변경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술탄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직접 가서 제압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피하기 급급한 부자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를 아낌없이 민중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알라딘이 이 마법사의 흉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궁전을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라딘을 자신의 사이로 삼았던 술탄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술탄이 속았다면서 알라딘을 처치하라고 얘기합니다. 망나니에게 한 자리에서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민중들이 들고 일어섭니다. 당신 술탄, 당신 우리 알라딘 죽였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 그러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알라딘이라는 한 인물이 불을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민중들에게 모두 베풀므로써, 그리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나서서 싸움으로써 민중들, 백성들의 사랑을 온몸에 받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긴 안목을 갖추지 못한 술탄이 알라딘을 처형하려고 할 때 민중들이 일어나서 구원해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망나니는 알라딘을 붙잡아 그의 목과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가 처형한 수많은 죄인들의 피로 얼룩진 가죽 담요를 바닥에 깐 다음 그 위에 알라딘을 무릎 꿇리고 보지 못하게끔 눈을 천으로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들고 술탄의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시퍼런 칼날을 공중에 3번 휘둘렀습니다. 이때 창밖에 시선을 던진 대제상은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이 기사들의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궁전의 성벽 여기저기로 기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성벽을 부수기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그는 막 참수 신호를 내리려 하는 술탄에게 황급히 외쳤습니다. 폐하, 명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히 숙고하시옵소서. 잘못하면 폭도들이 궁에 난입할 위험이 있사옵니다. 그러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옵니다. 궁에 난입해?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한단 말인고. 지금 광장과 궁의 성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폐하께서 직접 한번 보시옵소서. 군중이 소요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술탄은 혼비백산하여 당장 망나니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하고 알라딘의 눈에 감은 천을 푼 다음 그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또 사령들에게 명하여 광장이 굽어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 술탄이 알라딘을 사면하였으니 이제 모두들 해산하고 물러가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알라딘이 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이 생명이 오가는 기로에 섰을 때 민중들이 들고 일어서서 이 왕의 명령을 철회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알라딘의 모습에 주목해서 네. 이 작품을 읽으면은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이 늘 새로 익혀야 하는 모양입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는 지도자의 그 모습, 그 지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금은 부하뿐만 아니고 초능력을 램프를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신들의 부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민중들과 공유함으로써 백성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 술탄이 죽고 난 다음에 공주와 함께 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전해옵니다. 네, 동화처럼 들리지만은 저한테는 동화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이야기를 마치면서 세헤라자드는 이렇게 덧붙여요. 알라딘은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가 우연히 얻게 된 보물을 올바르게 사용한 까닭이고, 올바른 사용이란 그가 세운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나 어떤 지위나 권력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부나 권력이라는 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이 우연히 베푼 것인데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 얘기를 여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얻게 된 보물을 올바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알라딘이 저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사용이라는 게 바로 그가 세운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자신이 잘나서 부를 축적한 줄 알고요. 그걸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알라딘은 우연히 얻은 부를 자신들의 교양과 지적인 힘을 쌓는데 사용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 썼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멋진 지도자로 거듭났다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라딘과 신기한 요술 램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권력이나 돈의 올바른 사용. 네. 네. 예. 알라딘이 모범을 보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 좋은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네. 예. 그래서 고전을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은 예. 앙뚜안 갈랑이 편집한 천일야화 6권짜리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예. 전혀 다른 작품으로 와닿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귀한 작품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